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또 좀 이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듯이 또 알레르기 비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이게 제가 제 목소리를 듣기에만 이상한 건지 남들이 듣기에도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고무다라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되게 웅웅 이렇게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현 시점,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 원래대로라면은 합창 연습을 갔었어야 됐는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 코맹맹이 소리를 가지고 합창에 나가봤자 저도 즐겁지 않고 그 전체적으로 합창을 연습하는 분들한테도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번 주는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저의 상황만 짧게 얘기를 하고 끝낼 건데 이번 주에 막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지인들도 그렇고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창문을 열 수가 없다, 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저도 목이 간질간질하고, 굉장히 좀 기침이 많이 나고, 이러길래, 이게 공기가 나빠가지고, 좀 다 같이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콧물이 줄줄 나는 비염이 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게 생겼고 처음으로 그렇게 막 콧물이 줄줄 나는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또다시 비염이 돌아왔는데 이거를 비염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세먼지가 심해서 초미세먼지가 심해서 다 같이 목이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팀원분이 가족들이 또 이렇게 애기들이 감기를 해가지고 감기에 또 옮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아침 저녁 기온이 막 다르고 이러니까 나도 그냥 온도에 민감해서 또 감기에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팀원분도 요즘에 목감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길래 우리 또 돌아가면서 감기 하려고 하나 봐요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 나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계속 기침을 좀 심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침약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국약을 먹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쯤부터 콧물이 진짜 주체할 수 없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다시 도졌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급하게 이제 일하는 평일 날짜에는 병원을 갑자기 갈 수가 없으니까 약국에 가가지고 알레르기 비염 약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증상을 얘기를 하니까 약을 2가지를 주시면서 이거 2알, 이거 2알 해서 총 4알을 한꺼번에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받고 보니까 하나가 종근당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종근당 불매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종근당이 뭐 회장이 갑질했던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 회장 아들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거를 쉬쉬했던 감싸 안았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근당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타이레놀 사러 갔을 때도 종근당 거를 추천을 해주시길래 저 종근당 빼고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알레르기 비염약을 종근당 거를 하나 주시길래 죄송한데 제가 종근당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걸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른 회사 약을 받아왔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 먹어가지고 될 것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목소리로는 합창에 가봤자 나도 즐겁지 않고 같이 연습을 하는 분들도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참석
의사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제 불참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목이 코가 막혀 있는 상태긴 한데 이 상태에서 목을 무리하게 써도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자. 혼자 있으면서 좀 말도 하지 말고 좀 쉬자. 노래도 하지 말고 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일정을 없애고 쉬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우리 언니한테 하이디라오를 가보고 싶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뭐 하이디라오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지. 근데 언니 괜찮겠어? 그러면서 언니는 집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하이디라오가 나오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되게 조금 내가 생각한 거랑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그거 혹시 좀 뭐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갈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디라오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니한테 말을 했던 것도 언니랑 같이 어디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이디라오를 사실 안 가도 돼. 하이디라오 뭐 내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가면 되는데 그냥 언니랑 어디를 가고 싶어가지고 하이디라오 얘기를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언니가 뭐 그러면 다른 데 갈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 가고 싶은데 막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이제 최근에 뭐 먹방을 하는 유튜버가 방문했다고 하는 그런 회전 초밥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 가보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저도 초밥 좋아하고 이러니까 가자 했는데 사실 저희 언니가 그렇게 초밥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 초밥집 가면 먹을 거 많이 없을 텐데 가도 괜찮겠냐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 언니가 사실 먼저 이렇게 밖에 나가자고 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언니가 어디에 가자고 하면 제가 선약이 없는 이상 좀 반드시 좀 이렇게 튀어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저번에도 사실 언니 생일 기념으로 파묘를 봤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언니 생일 기념으로 회전초밥을 한번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언니 생일인데 영화도 언니가 보여주고 회전초밥도 언니가 사주고 그리고 내가 사간 케이크는 또 언니가 안 먹어가지고 결국엔 내가 다 먹고 결론적으로 나만 좋은 언니 생일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고 이제 언니 집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둘 다 서로 피곤해가지고 이제 빨리 헤어졌어요. 그래서 언니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바로 누웠는데 진짜로 콧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막 옆으로 누우면 옆으로 흐르고 똑바로 누우면 막 목이 막히는 것 같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억지로 잠을 못 자겠지만 어쨌든 억지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정말 눈 뜨자마자 세수만 하고 동네 내과를 검색을 해가지고 갔어요. 처음 가는 데여가지고 초진표를 작성을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제가 9시 10분 전에 갔거든요. 9시가 오픈이고 8시 한 45분, 50분 이쯤에 갔는데 저보다 빨리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먼저 순서대로 진료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진료를 하러 들어가면 어떤 병원이든지 간에 뭐 한 30초? 길면 1분? 그 정도로 진료를 보고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진료를 되게 오래 본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뭐 30초 컷, 1분 컷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를 한번 보고 들어갔는데 한 5분, 6분 정도 진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의사가 말이 진짜 많았어요. 뭐 물론 100% 듣기 편한 느낌의 말투는 아니긴 했는데 최대한 그냥 뭐 제가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하면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다 보고 병원 밑에 있는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저는 그 내과도 뭐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약국의 약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제약을 지으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들어오시는 손님마다 진짜 한 명 한 명 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되게 진짜 뭔가 말을 잘 못하시니까 엄청 빠르게 눈치를 탁 채셔가지고 센스 있게 뭔가 그분이 원하는 거를 되게 찾아주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친절하신데 센스도 있으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손님마다 전부 다 비타민 음료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전부 달기만 하고 별로 효과 없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그냥 쌓아놓다가 결국에는 유통기한 다 되면 억지로 먹고 막 이랬는데, 와, 그 약 받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일단 그 비타민 음료부터 먹었어요. 원래는 이런 거,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조제약을 짓는 김에, 이제 집에 생각해보니까 타이레놀을 제가 최근에 두통이 심해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도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조제약이랑 타이레놀도 같이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타이레놀도 제가 먹다가 뜯어놓은 것만 있고 새 거가 없어가지고 겸사겸사 잘 사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약 먹고 이제 좀 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의사 말로는 그 보통 왜 이렇게 비염약이 되게 세기 때문에 잠이 많이 오거나 약간 좀 몽롱해지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사 말로는 이제 2세대 비염약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막 되게 졸리거나 그런 일은 잘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약을 먹고 잘 생각이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길래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다가 몸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누웠다가 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서 유튜브 좀 보다가 너무 눕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다시 눕고 예,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진짜 계속 뒹굴거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말고는 이번 주에 진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약봉지 ASMR 뭐 이런 거라도 할까요? 제가 이게 비염약을 보통 감기약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게 비염약이라서 좀 세서 그런지 아침약, 저녁약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또 구성이 달라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약이 약간 그 살구빛 도는 약이 아침에는 있고 저녁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녁약에는 그 살구 색깔 작은 알약 대신에 그냥 흰색 알약, 작은 알약이 들어있고 이거 사실 이 약에 적혀 있는 글씨로 검색을 하면 왜 인터넷에다가 이 색깔이랑 알약에 적혀 있는 글씨 검색하면 무슨 성분인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여기 그 봉투에 약봉투에 약품명 및 용량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알러지 질환약 적혀 있고 이게 뭐야 부신 피질 호르몬제 기침 가래약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제 약을 3번째 먹었는데 이제 누웠을 때 콧물이 옆으로 흐르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코가 이렇게 꽉 막히는 느낌은 아직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제 빨리 이 상태를 녹음을 하고 하루 종일 좀 쉬어야겠다. 내일까지 푹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심했어요. 완전 심해가지고 진짜 이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 서로 불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가 녹음을 하자 하다가 지금 일요일 오후 늦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제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집에 콕 박혀가지고 먹고 자고 눕고 뒹굴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는데 목소리는 아직 돌아오려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따뜻한 물을 조금 많이 끓여 마셨는데 제가 소방광이라 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방광이 작은 건데 이 소방광이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된 것도 그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소방광 특집을 해가지고 소방광이라는 저는 저의 증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는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근데 이제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소방광이라는 말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되게 공론화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도 되게 소방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비욘세의 가장 최근 회차 중에 이렇게 목록을 보면 소방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화장실 들락거리고 정말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죠. 눕고 먹고 자고 뭐 유튜브 보고 화장실 들락거리고 이러는 와중에 되게 오랜만에 친구가 그 대구 인디밴드의 성지인 클럽 헤비에 힙합 트레인 공연을 보러 갔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친구랑 옛날 추억 얘기 막 하면서 헤비도 많이 바뀌었지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가 스케줄이 되게 빡빡한 거예요. 원래 저희가 대구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지금 경기도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저도 서울에 이사 와서 살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음악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국악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공연 때문에 대구에 왔다가 서울에 왔다가 대구에 왔다가 서울에 왔다가 이렇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가운데 그 대구 클럽 헤비에서 열리는 힙합 트레인을 보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귀가해라. 운전도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랬더니 이제 친구가 그래 그 끝까지 남아가지고 뒤풀이까지 따라가고 하는 거는 오바 에바 세바겠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막 했고, 그리고 어젯밤에 또 이제 저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그냥 카톡을 보냈는데 미니팸 친구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전화를 하면 진짜 1시간 기본으로 하는데 제가 목소리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말을 되게 오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고, 그 와중에 또 통화를 안 하진 않아. 전화가 왔으면 또 걸려왔으면 또 통화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둘이 좀 진지한 얘기, 웃긴 얘기 이런 거 하다가 끊었고, 지금 작년에도 제가 4월인가 5월에 왜 갑자기 비염이 터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 매년 한 이맘때쯤에는 비염 특집으로 짧은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제가 콧물 나오는 거 억지로 막 참으면서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방송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전국의 1000만 비염인들이요. 근데 진짜 1000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마지막으로 봤던 기사가 700만인가 비염 인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자꾸 더럽게 콧물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진짜 콧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고요.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 100회 특집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녹음은 아마 빠르면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초 요쯤에 녹음을 할 일정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한 2~3달 정도 남기는 했지만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일정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네, 100회 특집에 또는 제 생일 특집 한 98회, 99회 정도에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서로 일정을 조율을 잘 해가지고 녹음 일정을 좀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터였고요.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히미스타 굉장히 낯설겠지만 비염 기간 한정으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말을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제발 부디 비염이 나아져서 다시 저의 발랄하고 하이톤인 저의 텐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